흰남노가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양양 낙산에 땅꺼짐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신항 전체 부두를 국가 재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영서와 달리 동해안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4일부터 6일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에 대비해 18개 시군, 6개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태풍 진로를 24시간 감시하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낙산 해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편의점 바로 옆 숙박업소. 사고 당시 이 숙박업소도 손님들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업소 주인은 사고 발생 뒤부터 한 달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 나온 게 이렇게 나 떠들어 생활하는 거 일도주 이렇게 응?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꼬라져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모텔 안에 가족들과 숙식하는 방이 있었는데 양양군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건물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양양군청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건 많고 도와주는 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럼 책임이 없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 지금 그 20몇 칸을 다 문 닫아놓고 이렇게 나와서 사는데. 언제 다시 들어가 살 수 있을지, 영업은 언제부터 다시 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보상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8월 말에 봅시다. 그 대신에 조건이 프랜카드 좀 띄워달라. 그래서 알았다가 프랜카드 띄워줬는데 역시 8월 말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뭐 뚜렷한 얘기가 있어야죠. 얘기가 없으니까 난감한 거야 지금요.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지만 낙산해변 인근 숙박업소와 식당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 저희가 한 40% 가까이 손해본 것 같아요. 저희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한 8명 가까이 됐었는데 저희가 사고 이후에 한 4명을 줄였어요. 편의점 붕괴 사고 한 달째. 국토교통부가 끓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공사도 양양군청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낙산해변 상권은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한편 시공사 측은 보상 논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신항 석탄부두 허가 취소와 관련해 모든 부두를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석탄부두 민자건설 포기에 대해 정부가 7개 선석을 민자로 추진한 정책이 결국 실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 3부두 외의 전체 부두를 국가재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화물 수요와 40년 이상 지속된 송정동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개선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항건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17곳에 대해 감사자료 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5월 감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17곳 상당수가 하반기 정기감사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임직원의 겸직이나 해외 출장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은 국민의힘이 대선 직후 발표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명단에 오른 52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목된 17곳 상당수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감사나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상반기 꾸준히 오르던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등락을 둘러싸고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온도차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전북과 함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가 등락을 둘러싸고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의 온도차가 큽니다. 춘천과 원주가 0.07%씩 내려간 반면 강릉은 0.08%, 속초 0.07%, 동해는 0.06%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춘천과 원주는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서 지방 같은 경우는 외진 투자가 워낙 많았던 곳이라서 수도권과 맞물려가지고 동시 영향을 받는 대신에 반면 강릉 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신규 아파트나 기존 구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동 수요가 발생하고도 있는 반면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며 보합세를 보이는 사이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이제 구축은 신축보다 가격이 덜 형성되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구축 위주로 해서 가격대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속초나 동해 지역은 여전히 외지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역 역시 상반기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고 결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에는 내림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삼척에서 경북 영덕까지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새로운 협력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오늘 삼척시청에서 제9차 정례회를 열고 신규 상생협력 과제로 남북 10주 고속도로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삼척에서 경북 영덕까지 노선을 조기 개통하는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또 7대 회장의 이병선 속초시장을 추대했습니다. 2016년 창립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에는 삼척시와 동해시, 강릉시와 양양군, 속초시와 고성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강원도 내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돼 지역 관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텔과 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연휴 첫날과 이틀째인 9일과 10일 객실 예약률이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11일에도 예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리조트 업계는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한편 한가위 패키지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집중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을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체 예상 구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교통 관리와 국도 고속도로 비교 정보 서비스 등 신속한 우회 정보 제공으로 교통 정체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풍수해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삼척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과 민간 구조대 등이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오늘 날이 밝자 재수색에 나서 오전 6시 반쯤 인근 갯바위에서 숨진 실종자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409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331명, 속초 139명, 동해 172명, 태백 80명, 삼척 7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8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 이용도 크게 줄어 159개 병상 가운데 절반 이상인 86개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백시가 2024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황지동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산모실 10실을 비롯해 신생아실과 간호사실, 수유실,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모자보건센터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는 삼척과 양구, 화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속초시도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고성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힐링 칠링 고성 온천이라는 주제로 주 행사장인 델피노 광장과 원암 인흥 온천에서 개막식과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온천 골든벨, 고성 수제맥주 등 참여 행사와 온천 주제관, 산업관, 한방 온천 조격 체험관 등이 마련되고 대한민국 온천학회 추계학술대회도 진행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